네, 안녕하세요. 멘쌤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하반기라는 말을 쓸 시기가 다가왔네요. 2023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가 이제 몇 년째 혹시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시겠지만 문항이 이전에 비해 확연히 좀 간결해지기는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소개서의 비중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요소들도 많이 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업교육이나 학교교육 이런 것들 그리고 경력 경험 다양히 채워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면접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정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우대 자격증도 기본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왕왕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력, 경험은 최대한 끌어서 꼭 작성을 해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항이 간결해졌다는 거는 자기소개서 비중이 이전만큼은 높진 않지만 그만큼 키워드와 소재를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막연히 학교 팀플 했을 때 이런 경험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 건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력과 또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력, 경험을 최대한 건보가 하는 일과 비슷하게 소재를 발굴해서 소재를 좀 잘 신중하게 선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갈식으로 내가 어떤 경험 당시 쓸 때부터 이 경험 자체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이 뭐 그냥 단순히 인턴 경험을 했을지라도 여기에서도 뭐 인턴하고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할 당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했을 때에도 그냥 단순히 팀 프로젝트 당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복지 관련 프로젝트 당시 뭐 건강 관련 프로젝트 당시 이런 식으로 건보와 비슷한 키워드들을 앞으로 빼주시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깔끔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제목이나 입사후는 안 써도 붙고 실제로 이번에 저도 예시도 소제목 없는 버전으로도 준비를 하긴 했어요. 안 쓰셔도 되기는 하지만 이 소제목이나 입사후를 특히 소제목은 안 써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입사후를 쓸 부분이 안 난다면 혹시 내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길게 쓰지 않았나는 한 번쯤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합격 자기소개서의 특징은 두 갈씩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고 내가 한 일, 즉 본론에 대한 그 문단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입사 후 이 부분을 쓸 내용이 없다, 쓸 칸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본론이 뚱뚱하기보다는 상황 설명이 뚱뚱해서 그런 거니까 상황 설명을 조금 날씬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첨삭은 따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고 뭐 심평원을 포함해 다른 공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있는 맞는 과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력경험 기술서 작성하는 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확실히 서술형으로 쓰더라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긴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경력과 경험을 좀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개조식으로 눈에 들어오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는 연습을 좀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뭐 인턴, 여기에 인턴 이렇게 쓰면은 내가 한 일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돼서 작성하는 연습 해주시면 좋고 직무기술서 뭐 행정직이든 요양직이든 건강직이든 직무기술서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펼쳐보시면서 아, 내가 지원한 직무는 이러한 일을 하지를 먼저 탐색을 하고 여기 내가 한 일을 적는 내용에 최대한 직무가 하는 일하고 비슷한 내용부터 우선 배치하시는 연습을 좀 해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작성하시고 나면 이거를 읽었을 때 행정직이 생각나, 요양직이 생각나, 건강직이 생각나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시고도 다시 한번 직무와 적합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글자 수가 넉넉치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무가 하는 일하고 비슷한 일 중심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력, 경험, 기술서는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교육 요소나 이런 거 제외하고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첫 인상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딱 이 경력, 경험, 기술서를 봤을 때 아, 이 친구가 우리가 입사해서 하게 되는 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일을 많이 했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쓰기 전에도 직무적합성, 쓰신 후에도 직무적합성이 일치한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자체는 대부분 고객이나 조직, 원칙, 그리고 요즘은 4번은 거의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번이 크게 이 3개로 찢어서 갖고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너무 찢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1번은 고객으로 찢을 수 있고요. 2번은 원칙으로 찢을 수 있고 3번은 조직으로 찢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초부터 소재를 고객, 원칙, 조직 맞춰서 소재를 미리 좀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소재는 무조건 직무와 관련된 소재로 작성을 해주셔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서 문항이 간결해질수록 우리는 소재에 정말 많은 힘을 써야 됩니다. 대부분 내용이 뭐 소통, 책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쟤네랑 다른 경험을 했어, 난 좀 차별화된 경험을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정말 직무 적합성이 너무너무 높아 라는 걸 드러낼 수 있도록 소재를 신중히 선별을 한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고, 뭐 책임이나 주도성 이런 거는 1, 2, 3, 4번 하나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건보 자소서 자체는 내가 책임감 있고 주도성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1번부터 4번까지 전반적으로 걸쳐서 드러내야 되는 문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책임이야, 1번이 주도성이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내가 1번과 관련된 소재에서 책임을 다했던 경험, 2번과 관련된 경험에서 책임을 다했던 경험, 항상 여러분이 책임을 다했다, 나는 항상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다 라는 걸 1번부터 4번 문항 전 문항 거쳐서 여러분이 드러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문항에 나왔어요. 다른 누군가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본인이 맡은 역할 이상으로 노력했던 경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책임과 주도성은 전 문항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과 주도성으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하여 그렇게 노력한 이유와 행동 및 결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은 사실 복붙이 충분히 가능한 문항이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다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웬만하면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면접 수업을 하면은 가장 먼저 자기소개 만들 때 여쭤보는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혹시 민원인이나 고객이나 환자를 위해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항상 여쭤봐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먼저 여쭤보고 이걸 자기소개를 만들어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예 자기소개서 1번 문항부터 이번에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즉 고객을 위해서 기대 이상의 직무로서 내가 원래 해야 하는 일 이상을 했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뭔가 안 되는 요청을 했을 때 안 돼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에게 정해진 만큼만 안내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지원책을 찾아준다던가 그 이상의 방법이나 대안을 찾아줬던 경험을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양직이나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환자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대상자, 영양사 선생님들은 오시는 학생이든 환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굳이 나한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니즈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 혹은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걸 좀 요청했어. 그래서 내가 무언가 방법을 찾아주고 무언가를 만들어줬어 라는 내용을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완성반 그리고 15일 완성반 분들은 창의성이나 주도, 고객 소재 중에서 고객이나 민원인, 환자를 위해 했던 소재 찾아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고객이나 환자가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할지 항상 관찰하는 거. 왜냐면 내가 수동적이라면요, 환자가 뭘 필요하는지 고객이 뭘 필요하는지 찾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래 해야 하는 일만 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뭘 필요할지를 관찰해서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움직인 것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어진 업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니즈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이 문항에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니즈가 뭐였는지도 자기소개서 문항에 반드시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이 템플릿 살펴볼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상대방의 니즈를 내가 해결해줘서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두 갈씩의 이 성과는 굳이 안 써주셔도 되기는 해요. 여튼 이어서 당시 나는 이러한 역할로서, 간호사로서, 인턴으로서 어떠한 대상을 만나야 했습니다. 혹은 어떠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당시 처했던 상황이죠. 하지만 혹은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어떤 니즈를 요청을 했고 혹은 이런 니즈를 필요로 해 보였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지만 나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이유로 이 사람들이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니즈를 좀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첫째, 둘째, 셋째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어 라고 하면 템플릿은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들은 작년이 아니죠. 2023년도 상반기에 들어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데 뭐 집에 가서도 회복하실 수 있게 매뉴얼을 제작을 해줬다던가 영상을 제작해줬다던가 보호자 교육을 해줬다던가 아니면 세금 및 정책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내가 관련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안내해줬다던가 아니면 영양사쌤들은 이분들이 댁에 가서도 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식단을 만들어 드렸다던가 일상습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다던가 내가 무언가 해야 하는 일 이상을 했던 경험들을 1번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 1번 문항 작성하신 분들은 두 갈씩은 상관없는 부분이네요. 빼시고 내가 한 일만 늘려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예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강직, 요양직 해서 상반기 소재 활용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의료 소외를 최소화하다 뭐 이렇게 소제목이 정리가 되고 물리치료사 쌤인가봐요. 실 근무 당시에 생활소독 교육으로 인한 고령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니즈가 언급이 됐죠. 당시 고령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면서 이런 환자들을 주로 접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이 나와요. 특히 한 어르신께서 치료 비용이 부족해 병원 방문이 어려우셨기에 어떤 니즈가 있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치료사로서 내가 이걸 한 이유예요. 이런 일들을 돕고자 이 매뉴얼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라고 내가 뭘 하기로 했는지 결심까지 딱 두 번째 분단에 나오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첫째 어떻게 노력을 하고 둘째 어떻게 하고 셋째 어떻게 한 결과 이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회복 속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난 도움을 요청한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졌어 라는 내용이 같이 성과로 언급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양직이 실제로 어르신들이 댁에서 좀 회복하실 수 있게 많이들 도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소재 자체를 입사 후에 하게 되는 업무랑 좀 비슷한 걸로 찾아봐 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무언가 환자를 위해 추가로 만들어주거나 노력해줬던 경험이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소재 한번 볼게요. 행정직에 맞춘 건데요. 민원인의 동선을 최소화하다. 이번에 제가 일부러 사실 공기업 소재를 안 갖고 왔어요. 상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인턴으로서 하시는 일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오고 실제로 첨삭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공기업하고 거리가 먼 소재를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은 공기업 인턴으로 했던 소재를 우선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지역 내 전자제품 매장 근무할 당시에 이런 거를 제작해 니즈를 충족시킨 경험이 있대요. 니즈 나왔죠? 당시 내가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니즈를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능동성이 언급이 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어떻게 하고 둘째 어떻게 하고 셋째 어떻게 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대요. 내가 얘네 관찰을 해서 고객들이 뭘 필요할지를 알아냈고 그거를 해결해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대요. 입사 후에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공기업 인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올 수 있는 게 민원인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불편한다던가 민원인들이 대체적으로 뭐 불편하거나 서류를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미리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니즈가 있었다던가 여튼 민원인들이 갖고 있는 불편을 내가 눈치를 채서 혹은 그 니즈를 들어서 해결해줬던 경험들을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문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바탕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한 행동을 소신껏 끝까지 고수한 경험에 대하여 본인이 올바르다고 생각한 이유와 어려웠던 점, 해결 방법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거 상반기에 나왔던 편법 문항 그대로 거의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윤리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원칙과 보완,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신념이었다라고 드러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시기 위해서 소신껏 끝까지 고수해야 했던 이유는 편법이 성행했고 그래야 얘를 갖다 쓰기 좀 편하기도 하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좀 악습을, 원칙을 어기는 관습을 우리 조직에서 막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소신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이번 문항에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점을 쓰라고 했는데 어려웠던 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뭐 주변에서 반대를 했다. 혹은 업무 효율이 저하가 됐다. 업무 속도가 낮아졌다. 원칙 지키는 것 자체는 원래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원칙을 지키면 항상 불편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따라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 내가 편법이나 악습을 고치고 이 원칙계에 생기는 어려움까지 내가 같이 좀 해결해낼 수 있었어 라는 내용까지 넣어서 내가 이렇게 해결했어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바탕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한 행동을 끝까지 고수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내가 내 의견을 고집했던 경험을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소재에 내가 뭔가 고집을 피웠다라는 내용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칙적으로 옳다고 판단한 일을 어려움이 잇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조직원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경험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또 수동적이라면은 그냥 악습을 따른다던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나만 원칙을 지키겠죠. 근데 여러분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고 원칙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도 우리 조직 동료들도 불편하지 않게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했던 그 방법들을 언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 업무 경험에서 편하게 업무를 하거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윤리적인 걸 선택했던 경험, 요양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뭐 위생과 관련된 거라든지 재고관리에 관련된 거라든지 치료 접수 및 행정 절차에서 뭔가 다들 악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바꿨다 이런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공통적으로 좋은 건 정보 보안이나 간섭적으로 위반되었던 걸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선생님 원칙 지키는 것도 사실 참 찾기가 힘든데 어떻게 주변 동료들도 독려했다고 말을 해요? 라고 이제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렇게 정리한 걸 팀에 공유를 했더니 팀원들 역시 바뀌어서 이렇게 해줬다라는 내용만 추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플릿으로 바로 볼게요. 경험 당시 이러한 걸 이겨내고 소신을 지켜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굳이 성과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당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관습과 편법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원칙과 소신을 고수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칙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지키려고 했는데 사실 이 지키는 데는 어려움이 항상 따르잖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라고 언급을 하시고 이를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 효율과 원칙을 동시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예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2번 문항 예시 그대로 갖고 왔어요. 소신을 지켜서 전체 만족을 만들었대요. 소상공인 결제 당시에 편법의 유혹 속에서 소신을 고수하여 그 앱 개발에 성공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설문 결과를 임의로 제작하자고 했대요. 이때 지켜지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내가 소신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딱 제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는 대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내가 원칙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였죠. 정직하게 임하려고 했으나 소상공인들이 계속 설문을 거절을 하고 일정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연히 닥칠 수밖에 없어.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첫째 어떻게 하고 둘째 어떻게 하고 셋째 이렇게 노력한 결과 1등의 성과도 거두고 소상공인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었어요. 라고 딱 정의가 된 거예요. 즉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막 고집 있게 그냥 무작정 원칙대로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과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찾아서 해결했어 라는 게 이 문항에 기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편법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키는 길이 쉽지 않지만 난 노력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야 라는 게 이 문항에 드러났어야 됩니다. 다음 예시 바로 살펴볼게요. 제도의 길을 마련해 보안을 지켜낼 때 사실 원칙과 관련 문화할 때 개인정보, 정보 보안에 관한 소재가 어느 직렬이든 굉장히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복지기관 근무 당시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소신을 지키며 기관 신뢰를 지켜낸 경험이 있대요. 당시 당번 직원은 이렇게 했지만 퇴근이 늦어져서 이러한 편법이 성행하게 되었대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원칙을 어기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원칙을 고수했는데 퇴근 시간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 역시 굉장히 거센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원칙을 지키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에 절차는 축소하되 보안은 지키는 이게 뭐냐?
내가 원칙을 지키지만 효율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제안해서 가장 먼저 더불어 마지막으로 노력한 결과 우수 점수를 받을 수 있었대요. 결국 팀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내가 독려한 과정이 여기 딱 읽어보시면 녹아 있거든요. 이것처럼 내가 독려를 하고 내가 권해서 팀원들의 참여도 끌어냈다라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단인이 되어서도 이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냐면 전반적으로 좀 다들 안 지켰어. 전반적으로 다들 뭔가 원칙보다는 다른 거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소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동력까지 해냈어 라고 작성을 하시면, 물론 이렇게 작성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이 친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좀 원칙을 어겨도 같이 지키자고 둥글둥글 잘 말할 수 있는 조직 친화적인 모습도 갖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칙을 계속 고수했어요 라는 걸 쓰셔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악습이 있었고 내가 이걸 해결하고 팀원들의 자연스러운 동료도 끌어낼 정도로 조직 융화적이다, 조직 중심적이다 라는 거를 좀 같이 드러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3번 문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인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당시 상황과 아이디어 도출 과정, 그리고 입사 후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작성을 해달래요. 즉, 이 건보 3번 문항만 해도 입사 후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웬만하면 입사 후 이 문단은 제외를 안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창의성이든 협업이든 주도든 어디든 여러분이 조직 안에서 했던 경험은 골라서 작성을 해봐 주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있었던 일을 작성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고객은 앞에, 원칙은 2번에, 3번은 조직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시면 딱 단계가 맞을 것 같아요.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여러분이 직무가 하는 일하고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에서, 행정직은 민원 응대를 하고 사무 업무를 하는 경험에서, 요양은 좀 어르신들을 응대하는 경험에서, 어르신들을 대하는 그 의료 조직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직도 그냥 그 외에 병원 조직에서, 의료 조직에서 있었던 경험 안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던 경험을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경험을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다만 여기 아이디어 도출 과정만 본론에 녹여주시면 되는데, 아이디어 도출 과정은 벤치마킹도 있고 이전 사례 찾아보기도 있고 고객 설문조사도 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탐색했다 등등 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 본론의 첫째, 둘째, 셋째 작성하잖아요. 거기에 녹여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 찾는 법은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공통된 불만 혹은 정책 및 제도가 변화해서 우리 모든 조직이 혼란스러운 상황, 혹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조직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 인력이 부족하다던가 혹은 무언가 예산이 부족하다던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그리고 요양직이나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병동이 혹은 조직에 자원이 부족했던 상황, 혹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 아니면 타 부서에 변화가 생겨서 우리 병동에도 변화가 필요했던 상황, 혹은 원내의 상황이 변화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변화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했었는지를 작성을 쭉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회원분들은 협업 갈등보다는 협업, 창의성, 주도 속에서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다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찾았기 때문에 최대한 직무와 비슷하게 작성했던 경험을 우선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1번, 2번, 3번에 쭉 나오겠지만 특히 3번에선 이게 더 도드라지게 특히 조직을 위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드러내주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 문항을 딱 읽었을 때 읽은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하냐면 이 친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구나 라는 그 적극성이 눈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다 작성을 하시고 문항을 한번 쭉 볼 때 나는 적극성이 드러났나 라는 걸 꼭 한 번씩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자세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대요. 당시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했었던 일들이 쭉 나오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 안에 어려움 플러스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위기를 타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주어졌어요. 이를 위해서 내가 데이터도 확인하고 근거도 확인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노력한 결과 아이디어를 통해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작성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창의적인 전략을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공공기관에서 창의성을 물을 때에는 너 얼마나 주도적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창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열심히 찾았다라는 것만 드러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막 여러분이 특이한 전략명을 만들어서 쓰시는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시행했는지 차라리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시 볼게요. 모두의 만족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공기업 관련 소재 안 갖고 왔고 그냥 유통기업 관련 영업관리 쪽 소재로 갖고 와봤습니다. 유통기업 근무 당시 지점 간 고질적인 갈등을 해결해 재고순환을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고질적이래요. 우리 조직에 있었던 문제를 내가 아이디어로 해결을 한 거죠. 당시 총 30개 매장의 재고 할당을 담당을 했는데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새로운 인기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고질적이죠. 이렇게 보유하려고 재고순환을 시키지 않았고 상품이 있는데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해결책이 필요했대요.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쭉 주어졌어요. 이래서 내가 이거를 제작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 중요한 거 나의 노력이 나오죠. 전국 10개 지사의 재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시스템을 전수를 받아서 상황표를 제작했대요. 이게 아이디어가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플러스 나는 어떤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보이죠? 또한 이렇게 한 결과 이거를 이뤄낼 수 있었대요. 즉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내가 무언가 우리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전해서 알아봤다. 혹은 설문조사를 했다. 혹은 내가 몇 개의 자료를 모아서 벤치마킹했다. 이런 수치적으로 노력했던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면 해주실수록 이 친구가 진짜 적극적이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입사 후에 건보 일원이 되어서도 동료 및 타 지사와의 적극적 협업을 끌어내면서 내가 업무 처리와 민원 만족을 추구하도록 하겠다. 내가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21년도 하반기 소재가 일부러 건강요양직용 하나 갖고 와봤어요. 방안을 고안해 일거양득을 이뤄냈대요. 물리치료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으로 실습생 교육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이뤄냈던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 실습생 교육과 환자 치료와 빠른 회복을 단기간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특히 코로나19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습생이 직접 환자를 관찰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어려움이에요. 환자 역시 병원에 자주 방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첫째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둘째 타 병원의 치료사와 소통을 했대요. 이렇게 노력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정리가 되었어요. 즉 여러분 건강직이나 요양직 지원자분들은 내가 하는 노력으로 우리 조직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환자분들도 혹은 동료분들도 편해졌던 경험들을 많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직과 동료의 만족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까지 이뤄냈던 경험 찾으시면 가장 베스트고요. 뭐 설문조사든 타기관 소통이든 아이디어를 도출해낸 과정들 뭐 이런 내용도 있겠죠. 타 부서와 문제점이 뭔지 공유를 해서 IT 부서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내가 최대한 노력을 했던 모습들이 나와야지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했다, 네이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출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항 볼게요. 사실 4번 문항은 지금 몇 년째 말만 바뀌지 사실 계속해서 비슷한 문항이거든요. 지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 역량이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작성을 해달래요. 이게 뭐냐면 결국 경력, 경험, 기술서를 딱 요약해서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건보 입장에서, 대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싹 쌓아왔구나, 이런 역량이 있구나 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 혹은 경력기술서에 작성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거를 작성해 주시면서 이거를 딱 읽음으로써 이 읽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거 하나 보고도 뽑아도 되겠다, 혹은 이 정도로 노력을 해왔네 라고 체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건보를 이만큼이나 준비해왔어 라는 걸 노력할 수 있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첫째, 둘째, 셋째 딱딱딱 구분해서 키워드 소재가 눈에 들어오게 작성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무와 관련돼서 했던 일들을 잘 정리를 하세요. 근데 내가 땡땡 캠페인을 했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캠페인에서 예산 정리도 했고 지자체랑 소통도 했지,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또 다른 경력 경험 기술서를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내용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역량 키워드를 발굴해주세요.
그냥 단순히 전문성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오차없는 고객응대 역량이다 해서 세금과 예산에 대한 이해로 꼼꼼함, 고객응대 경험, 현장 경험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전문성이라고 하실 거면은 전문성이라는 단어에 고객응대 전문성, 뭐 세금 전문성, 현장 전문성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여튼 여러분이 하셨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게 정말 별도 못 그리네요. 여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에 대한 이해, 예산에 대한 이해, 디지털 민원응대, 고령이해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요양건강직은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카테고리로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전문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 친절함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긴 하는데,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 재활에 대한 이해, 심리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조금 비슷한 카테고리로 묶어주세요. 특히 친절함이란 단어는 너무 러프한 단어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읽었을 때, 아니 이 기업에서 읽었을 때 뭐야 여기에서 안 친절하다고 할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절함이란 단어보다는 상담 능력 이런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 내가 뭐 어떤 직무에 대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해왔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작성을 해봐주세요. 템플릿은 비교적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이 직무에게는 이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유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노력했어 라고만 정리해주시면 되거든요. 특히 요양직,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원 자격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그랬고, 건보 자기소개서 문항이 평이해지면서 진짜 키워드 싸움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에 대한 간호사 선생님의 경우에는 뭐 내가 영양사 선생님들처럼 영양 및 습관에 대한 공부를 했다던가, 건강 습관에 대한 공부를 했다던가, 아니면 영양사 쌤들은 간호사 쌤들처럼 의료에 대한 이해를 쌓았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요. 요양직 같은 경우에도 요양실 지원자분들도 내가 사회복지사다라고 하면 의료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다. 내가 그냥 사회복지사라면은 뭐 의료사회복지사라면 정신건강사회복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신건강에 대해 공부했다. 내가 간호사라면 복지에 대한 부분도 공부했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각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쭉 나열을 해서 그거를 구체화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시에서 바로 살펴볼게요. 소제목 없는 버전으로 4번은 제가 쭉 준비를 해봤습니다. 민원대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처리하는 행정직에게 꼼꼼한 응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은 이러이러해야 하기 때문이래요. 제가 키워드 중요하다고 했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분해서 눈에 띄게 정리를 해주세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첫째는 고객 응대에 대한 현장 경험을 쌓았대요. 이런 것들 했고, 꼼꼼함을 쌓아서 이런 거 했고요.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를 쌓아서 이런 걸 했대요. 결국 중요한 건 선생님 이런 경험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있고요.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했던 경험을 그냥 단순히 고객 응대나 뭐 전문성이나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고객 응대로 나눠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현장 경험과 어떤 걸 있는지 구체적으로 쭉 작성을 해주시고, 요약된 경력 기술서처럼, 그리고 꼼꼼함도 내가 세금이다, 세무서다, 여러분 했던 키워드들을 그냥 다다닥 다 박아버리셔야 돼요. 최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싹 박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 현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약에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할지라도 뭐 보험법 스터디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 결론은 여러분이 최대한 키워드가 딱 눈에 들어오게 여러분이 하셨던 소재를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주시는 게 4번에선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경력과 경험을 끌어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학 다닐 때 들으셨던 수업 리스트 있죠. 과목 리스트, 수강 과목 리스트 쭉 뽑아서 탁탁탁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조합을 해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턴도 그냥 여기서 인턴했다라는 거를 고객응대 경험으로 넣는 게 아니라 뭐 고객응대 여기 타공단 인턴을 통해 고객응대 경험을 쌓았다. 첫째 쓰고, 둘째는 타공단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하면서 뭘 금융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두 번째 넣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활동을 세세하게 나눠주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응축을 많이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쌓아온 역량이 같이 녹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둘째 금융에 대한 이해를 쌓았습니다. 내가 A 자격증 취득하고 뭐를 통해서 국민 노후에 대비한 어떤 금융 지식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어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은 문장에 녹여주셔도 됩니다. 그 예시를 바로 밑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이제 간호사쌤들이나 물리치료사쌤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그냥 작성을 해보았어요. 국민의 질환과 환경을 가까이서 살피는 요양직에게 노인 질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대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하나의 키워드를 묶을 수 있도록 했어요. 특히 요양직은 고령 대상자에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 나왔죠? 그래서 첫째, 일상 속 재활운동에 대한 이해를 쌓았습니다.
둘째, 고령 만성질환 관리법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요. 셋째, 고령 심리에 대한 전문성을 체득을 했대요. 결국은 다 노인에게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 노인 질환에 대한 이해로 묶어버릴 수 있었어요. 즉 여러분이 4번 문항을 작성을 하실 때는 무조건 템플릿에 넣을 생각부터 하시지 마시고 쭉 작성하고 그래 얘는 이걸로 묶어볼 수 있겠다. 얘는 이걸로 묶어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분류 작업부터 먼저 꼭 해주세요. 요양직 건강직 쌤들은 내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로서 사회복지사로서 다른 동종업계에 계신 지원자분들보다 잘할 수 있는 점을 찾아서 특히 이 문항에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땡땡 병동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노인성 어르신들은 뭐 잘 넘어져서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간호사로서 일을 하면서도 뭐 노인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든지 여러분이 다른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쌤들보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뭐 경력 경험 기술서에 녹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4번 문항에 같이 녹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길게 자기소개서 특강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비교적 문항이 좀 평이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소재 선별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셨던 일들 쭉 나열하고 직무기술서 다시 보시면서 직무가 하는 일하고 최대한 비슷한 거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지원자가 많을 거기 때문에 막 꼼꼼하게 오탈자 하나하나를 보고 이거 물었는데 이거 왜 답 안 했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안 따지니까 걱정 마시고 나는 이 경험을 꼭 자랑해야 돼 이런 소재 발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 상태에서 여러분이 풀어나가주시고 정말 초등학생한테 읽혀도 눈에 읽힐 정도로 간결하고 가독성 좋게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TO가 정말 극악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셔서 저희 면접 수업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